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인공지능, AI가 남북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들이 과연 진짜 맞는 건지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졌던 생각, 그 모든 걸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먼저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소버린 AI라는 건데요. 이게 남북 협력에 대한 아주 새로운 제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기술 독립 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의 기술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걸 소버린 AI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북한 과학 전문가인 강호재 박사가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남과 북이 단순히 돕고 돕는 관계를 넘어서 아예 첨단 기술 파트너가 되자는 거예요. 함께 이 소버린 AI를 만들자는 거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북한에 그런 기술이 어딨어?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정말 의외의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네, 바로 북한이 숨겨왔던, 아니 우리가 잘 몰랐던 컴퓨터 과학의 역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50년대 후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컴퓨터를 막 만들기 시작할 때 북한도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북한이 만든 바둑 프로그램 은별이 세계대회를 휩쓸기도 했고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깊은 기술적 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과시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컴퓨터 기술을 노동 해방을 위한, 그러니까 산업 자동화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보고 접근했다는 거죠. 이런 기술적인 성과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과학기술 국가로 만들려는 아주 오래되고 일관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나온 핵심 구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온 사회의 과학기술 인재화. 이건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 국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만들겠다는 국가적인 목표이자 사명인 거죠. 그럼 이 목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렇게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 수업 시간이 가장 많은 5과목을 보세요. 수학, 물리, 생물, 기술. 무려 4개가 과학기술 관련 과목입니다. 국가적인 목표가 교실까지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전 국민을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모든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감정이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전국민적인 합리적 사고방식 훈련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바로 비핵화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나 외교가 아니라 순수하게 과학의 눈으로 말이죠. 강호재 박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검증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 외교의 가장 큰 목표였던 것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신기루 같은 것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논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북한이 이미 6차례는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써버린 핵물질은 이미 사라졌으니 애초에 전체 양이 얼마였는지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만약 북한이 소량의 핵물질을 정말 작정하고 숨기면 현재 기술로는 그걸 100% 찾아내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 2가지 때문에 완벽하게 검증했다는 과학적인 증명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존 방식처럼 모든 무기를 없애라는 사실상 검증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하는 대신 방향을 좀 틀어보자는 거죠.
군사 부문에 있던 과학자나 자원들을 민간 경제 분야로 돌리는 스피노프를 통해 군사적 긴장 자체를 낮추는 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몰랐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진짜 북한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관련 연구가 북한이 직접 만든 1차 자료가 아니라 그걸 분석한 2차, 3차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연구를 보니까 북한 관련 박사 논문 중에 북한 원자료를 직접 인용한 경우는 2%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상 북한, 즉 실체가 아닌 이미지로 만들어진 북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비핵화라는 기존의 외교적 목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처럼 어쩌면 남과 북이 함께 기술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상조차 못했던 길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